최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발병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해마다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4월 7일이 46회 세계 보건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사회가 꼭 짚어봐야 하는 에이즈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에이즈의 감염 경로, 발병 실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가 되었다죠.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 의뢰로 시행한 에이즈 국민 의식조사 결과가 이제 언론으로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국민 대다수가 에이즈 감염 경로나 또는 청소년층의 에이즈 급증 현상 같은 거, 구체적인 에이즈 발병 실태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 그게 아마 언론으로 나간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짚어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는 뭐 요즘 언론에도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같고 음. 치료제가 나왔다는 뉴스도 간간이 들리고 해서 아마 우리 교통가족 여러분들도 '상당수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이제 에이즈 환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HIV 감염인과는 좀 구별해서 써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HI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인데요. 원인 바이러스이죠. 이것에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해서 꼭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진 않는데요. 아 네. HIV에 이제 그 감염되신 분들과 에이즈 환자를 통칭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에 이제 걸렸다, 이런 표현을 동일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1980 년대만 하더라도 1 년에 신규로 발생하는 HIV 감염인, 소위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5 년도에 2 명이 신고가 됐고요. 그 네. 해인 86 년도에는 3 명,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 있기 한 해 전인 87 년도에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겨우 이제 9 명이 신고되었습니다. 즉 손에 꼽힐 아. 정도였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다가 이제 최근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3 년도를 예를 들어 이제 1,000명 이상 에이즈에 그때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어. 이제 1,114 명이 걸렸는데요. 그 이후로 해마다 내리 1,000명 이상씩 신규 HIV 감염인으로 이제 신고가 되고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손에 꼽을 정도에서 한 손에 꼽힐 정도에서 해마다 1,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급증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 HIV 감염인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그거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까?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HIV에 이제 감염이 되고 나면 이제 바로 에이즈 환자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이즈 음. 환자로 보여지는 질병 증상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 그런데 HIV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약을 챙겨 먹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에이즈 환자로 이행되는 기간을 많이 딜레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렇군요. 말해서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인 중에서 CD4 포지티브 T셀이 200 미만으로 측정이 되어져 거나 아니면은 에이즈 증상이 없는 사람들, 음. 예, 이제 그런 분들을 HIV 감염인이라고 하는데, 그 네. 이후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게 되죠. 네. 이게 해마다 1,000명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러면은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늘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좀 정확한데요. 이 증가세 자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네. 국제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잡히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심한 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이즈 음. 청정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예. 이제 에이즈 위험 국가로 이제 분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정도가 이게 에이즈에 신규로 걸린 건가요? 이제 작년 이제 보고된 2017 년도에 보고된 2016 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네. 1,199 명이 신규로 보고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아. 1년 동안 작년 한 해만. 그 전에 한 해에만. 그러면 이거 하루로 나누면 한 하루에 서너 명
꼴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하면 연 5천 명 이상 정도로 보아야 된다고 이제 작년 국정감사 때 이제 지적되기도 했죠. 예. 그러면 국내에서 에이즈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걸리는 건가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적힌 대로 99% 정도가 성접촉을 통해서 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이 성관계임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64%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좀 의외네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았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수혈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음.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접촉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성접촉인가요? 일단은 뭐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과의 접촉이 전제돼야 되죠. 즉 이제 상대방이 보균자가 아니면 나에게 옮길 수는 없죠. 근데 며칠 전 그러니까는 4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대암감염학회 충계 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코호트 연구 발표에서 그 발표가 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은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고 오늘 의협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남성 간 성접촉으로 대부분의 에이즈가 발병이 된다. 예예. 코호트 연구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코호트 연구라는 거는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그 에이즈 감염인을 이제 그 치료하고 있는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에이즈 감염자 추적 조사를 이제 이렇게 통칭 코호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이즈 감염자가 대학병원에서 에이즈 치료와 약 처방을 받으려면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전문 상담 간호사가 제시하는 표준화는 된 이 그 설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학술대회 때 발표를 하신 건데요. 음. 근데 이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일본, 영국의 질병관리본부도 동일한 발표 내용을 이제 학술대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코호트 발표는요. 2006년도나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보고서 자료와 그 자료가 밝히고 있는 감염 경로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음. 에이즈는 원인이야 바이러스지만 감염 네. 경로가 이제 그러한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음. 이 코호트 설문지에 정확하게 본인이 응답을 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약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비교적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어떤 성접촉이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고 이제 그 잘못된 표기를 하는 것까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음. 뭐 이제 대체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라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남성들이 HIV 보균자로 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2017년도 말에 발표한 그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대부분 남자인 건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2016년도 신규 내국인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63 명의 그 신고되신 분들 중에서 1,002 명, 94% 이상이 남성이었습니다. 아. 거의 그러니까 뭐 95% 네요. 그쵸. 이제 예. 90% 이상이 항상 남자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러한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신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윤락가 여성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대부분이 윤락가 여성일 거다.' 근데 오히려 윤락가 그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 보고서를 보면 주부가 대다수라고 돼 있어요. 그나마 걸려 있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여성들이 또 음. 대부분 주부다라고 이렇게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제 걱정이 되는 것들이 청소년 에이즈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예. 청소년 에이즈라 그러면. 근데 이제 이번에도 좀 이게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요. 이 예전에는 에이즈 감염인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신규 감염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이제 10 대, 20 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젊은 연령군으로 갈수록 동성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2011년도 이후
에이즈 감염인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군으로 올라선 18세에서 29세. 굉장히 네. 젊죠. 전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평균치보다 11% 이상 높은 71.5%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18세에서 19세의 경우에는요. 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92.9%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제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데 이성과의 성접촉도 이제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그룹으로 분류된 부류를 이렇게 부르는데 동성 음. 및 양성. 이제 이게 90% 이상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번 학술 대회 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에이즈 치료비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다 무료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에이즈약 같은 경우에 지금 스트리빌드 같은 거는요. 올해 1월 1일 조정약가가 25,905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 알에. 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먹어야 돼요? 배갈등가 한 통에 26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먹는 거죠? 배갈 이거는 들었으면 이제 3 달? 평생이죠. 아. 이제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네. 억제제이지 이게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매일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그것도. 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나라가 이제 계속 뒷받침을 할 수 있으려면은 신규로 증가하는 분들이 더 이상 늘지 않아야 기존에 걸려 있는 이 에이즈 HIV 감염인과 환자분들에게 지금 10,000명 이상 생존해 계시거든요. 네. 예, 이분들에게 꾸준히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방. 네. 아 무엇보다도 젊은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